어차피 이재명 당선되면 이재명 당선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된다. 그러면 우리 당만 남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엄 국무회의 응접실에 CCTV가 그대로 복원됐습니다. 근데 그 회의에서 뭐가 있었냐면 문건을 보고 계엄 포고령을 보고 회의장에 들어가는 한덕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노상원 혼자 어떻게 그 그림을 노상원을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치에 대해서는 너무 모른대요. 아예 몰라.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잡아가야 하는 건지도 아예 몰라. 자기 머릿속에 그렇지. 자격을 다 갖췄네. 자, 무속에 굉장히 깊이 빠져 있는데 이 사람이 서울청장으로 올라올 때부터 경찰에서 말이 많았어요. 다음이라도 자기가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로서 자기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건데 의도는 알겠는데 그 수단이 왜 그런 아니 근데 정말 일종의 이준석의 재발견? 아니 저렇게 수준이 낮아? 그리고 너무 멍청한 전략 아닙니까? 너무 무식해. 너무 저질스러워. 아니 그리고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었으면 비상계엄 안 했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서 국회 해산권을 부여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는 자체가 이미 독재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4공화국하고 5공화국 헌법에 들어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이 없더라고. 근데 그걸 지적을 해줬으면 거기서 알아들어야지. 그게 내각제적 요소인데 뭐가 잘못된 거냐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르는데 아니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구나. 근데 나중에 그 소위 젓가락 얘기할 때는 아유 포기. 그러니까 왜 그런 전략을 들고 나왔을까? 나는 그걸 듣자마자 이거 미쳤나? 그렇죠. 사실은 스스로 그게 자폭 버튼을 왜 이렇게 누르지? 정확한 표현이죠. 저도 좀 미쳤구나 완전히. 그러니까요. 아니요, 그 성접대 리스트 그 공개를 했고 이제 장부가 2개의 버전이 있어요. 보니까 검찰에서 있던 게 있고 법원에 제출된 게 있고 뭐 등등등 있는데 경찰에서 이준석 성매매 관련해서 수사를 할 때 증거불충분이기도 했고 공소시효 도가도 있었어요. 근데 진술만 있지 그걸 진술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없다 그랬는데 당시에 그 제공했던 분 있잖아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가 왔습니다. 김성진의 휴대전화에 지기현 판사가 갔던 유흥주점 샤르망의 대표 전화번호가 있고 아 그래요? 샤르망 업소 소위 말하는 접객원들의 번호도 있고 첼리스트 아시죠? 첼리스트 청담동 청담동 사건. 첼리스트 그 가게 미키 사장이란 분 그분의 전화번호도 있고 첼리스트 박모 씨 그분의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강남 일대 그러니까 좀 은밀하게 고위직들이 가는 유흥주점의 사장과 접객원들의 번호가 다 있어요. 문자에 수두룩해요. 유능한 분이네. 가게에서 결제 얼마 해달라고 뭐 445만 원 보내주세요 뭐 이러면서 뭐 그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다 그 맥락을 봤을 거 아니에요. 얘가 이거 그냥 쓴 거 아닌데? 라는 생각도 있을 거고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긁혀가지고 그렇게 급발진하였다? 그러니까 자기 위기를 감지하고 그보다 더 큰 이슈로 덮는 그런 전략의 일환이었을 수 있다. 그런데다가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공격하는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자기가 여기에 지금 뉴스타파에 열받은 거를 여기서 이제 만회해 보겠다라고. 아니 누구도 꺼낼 수 없는 그런 혐오적인 발언을 그 TV 토론장에서.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보는 데서 어떻게 대선 후보가 그런 발언을 할 생각을 어제가 디데이였고 어제 끝나고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양쪽에서 막판 남았다.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오히려. 예, 단일화를 위해서 몇 가지만 제거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기자회견하고 나서 오히려 극적인 효과가 더해졌으니까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보고 어제 저녁에는 심야의 추격전도 추격을 하다가 스톱했어요. 차를 쫓아갔다? 네, 가다가 말았어요. 어차피 이재명 당선되면 이재명 당선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된다. 그러면 우리 당만 남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헌정당 해산뿐만 아니라 국힘은 어차피 다음 총선까지는 끝까지 못 가요. 저 형태로는. 친윤 친한이 어차피 싸워서 원수가 됐더라고요. 네, 어느 한쪽은 뛰쳐나오게 돼 있어요.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삭죽기를 해도 되고 아예 원천적으로 위헌정당으로 해산 심판이 되면 그야말로 그냥 다 걷는 거고. 15%만 넘기고 버티고 있으면 된다. 예,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국힘이 너무 망가졌거든. 그 작전도 충분히 계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여론조사도 이렇게 들어가서 디테일을 보면 이준석 지지자들이 절대 국민 김문수 아니 이제 오늘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던데 그 딴 데 가서 여러분들 쓰면 안 돼요. 퍼스트 펭귄은 선구자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 뛰어내린 펭귄. 그래서 그 뒤에 우르르 뛰어내리는 장면 보고 퍼스트 펭귄이 선구자다 용감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동물 행동학자들이 알아낸 거는 뒤에서 민 거래요. 진짜? 그래서 왜냐하면 밑에 바다 표범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밀어버리면 먼저 먼저 잡아먹힌 놈 때문에 자기가 안전해지기 때문에 버스 펭귄은 잘못 알려진 겁니다. 아니 맨 앞에 설 사람은 아니에요. 샤워할 시간이 있는 사람인데 무슨 한덕수 해상모 CCTV에서 뭐가 나온 건데 어제 뭐가 나온 거야 CCTV에서 CCTV에서 계엄 국무회의 있지 않습니까? 계엄 국무회의 응접실에 CCTV가 그대로 복원됐습니다. 근데 그 회의에서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윤석열 앉아가지고 회의했다고 하는 그거 전에 회의도 아니고 5분 정도 앉았다고 하는 그 전에
대기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대기실에서 들어갈 때도 대기실을 가고 나올 때도 대기실이 있는데 자 한덕수, 이상민, 최상목은 문건, 서류를 받은 매우 중요한 핵심 종사자들. 그렇지. 그래서 나 안 봤다고 주장하지. 한덕수 난 몰라 다 계엄 셋 다 안 봤다고 주장하지. 그런데 문건을 보고 계엄 포고령을 보고 회의장에 들어가는 한덕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상민은 더 많은 얘기가 있는데 단전 단수 관련된 서류. 저 이상민 서류는 더 많아요. 쪽지가 아니라 서류가 한 장이 아니라 몇 장입니다. 몇 장을 보는 이상민. 그리고 그걸 자기는 못 가지고 봤다. 저 멀리서 실컷 봤다고 그랬는데 그걸 들고서 보고 있는 장면이 있다고. 예, 그리고 어제 홍사원 선배 지적했던 저기 최상목 계엄 때 전쟁 때 돈이 필요해. 그래서 최상목한테는 주고 최상목은 서류를 보고 자기는 보지도 않고 집어넣었다고 그랬잖아. 누구하고 얘기하는 최상목. 아 서류를 보고 누군가 얘기하는 건 나온다고? 거기까지. 그 아까 말한 대로 한덕수가 그 전에 문건을 갖다 보고령을 갖다 다른 국민들하고 공람했다. 항의하는 장면이 그렇지. 있었다. 그 CCTV에 그 2층 접견실에는 CCTV가 있었다는 걸 국민들도 몰랐다고 뉴스통에. 그리고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 그 단전 단수 지시 그걸 윤석열한테 받는 장면이 있더라. 응접실 것만 지금 포렌식 인접실에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네. 보이지 않아. 할 수밖에 없어. 아직 포렌식 과정인데 여기까지 나왔는데 더 많이 수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최상목도 봤다는 거잖아 지금 뭔가를. 네. 그날 12월 3일 11시 40분에 F4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에 7시에 2차 회의를 합니다. 수방사에서 6개월 전에 계엄 6개월 전에 그래. 한국은행 가 가지고 야, 니네들 설계도 내놔. 아니 그리고 그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열렸던 F4 회의에서 다른 얘기는 하나도 발표를 안 했는데 하나 발표했어요 그때.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 무제한으로 돈을 돈을 풀겠다는 돈을 풀겠다는 그 내용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상목 당시 부총리가 자기는 윤석열이 준 지시문 보지도 않고 뭐 2번인가 3번 접어서 갖고 있다가 그 다음 날 차관 줬다고 하는데 말이 안 돼요. 그러면 F4A를 왜 그렇게 급하게 여냐고. 그렇죠. 그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강도가 사전 답사한 거예요? 최상목이 기재부로 바로 가지 않고 F4 회의를 갖다 그걸 거의 서성 가서 만난 거는 목적은 만날 사람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숨어 있는 가능성 있는 자 중에 하나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그날 F4 회의에서 정확히 최상목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이거를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돈이었었어요. 한 달 전에 이미 그 누구누구를 잡아가고 하는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노상원이 그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다고 하는 검찰 보고서도 있잖아요. 예. 네, 맞아요. 노상원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됩니다. 대부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노상원이 대선 전부터 검찰총장 시절부터 지금 윤석열과 교류한 내용은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럼 김건희 씨도 알았지. 그렇게죠. 김건희 그리고 건진과의 김태호도 알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노상원이 뒤에서 처음에는 아무 관련 없는 사람처럼 자기가 말했는데 보니까 한 달 전부터 네. 누구누구 잡아가라는 얘기가 있고 선관위 치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몇 명 죽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노상원 혼자 어떻게 그 그림을 노상원을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치에 대해서는 너무 모른대요. 아예 몰라.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잡아가야 하는 건지도 아예 몰라. 자기 머릿속에서 다 나온 게 아니야. 자기가 쓴 건 분명히 아니에요. 저건. 그 누구한테 근데 들었어요. 김건희가 썼다는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아니 다 흘렸잖아. 네. 그거는 계획이 아니고 누군가 말을 받아 적은 거다. 누가 말할 때 앞에서 막 받아 쓴 건데? 정광훈 박사도 연락 왔어. 나 뉴스 공장 나오고 싶다고. 그건 내 소만 아니야. 이렇게 했더니 그래도 한 번만 좀 시켜줘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 대박 한번 시켜줘. 미국 가서 매국노 TV. 매국노라고 딱 그 특정을 했잖아. 네. 나 그 부분이 굉장히 정말 뭔가를 민주당에서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요. 알았나 봐. 뭔가 있는 것 같아. 김태호를 분명히 합류시키려고 한덕수는 한 것 같아요. 미국 가서 도모를 한 것 같아요. 몰래 간 거지. 뭔가 사고를 치고 온 것 같아. 노상원과 김태호가 네. 어마어마한 뭔가 역할을 했을 텐데 그게 다 드러나지 않아. 네, 특히 김태호는 아예 나온 게 없지. 아예. 네. 서울청장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거 외에도 네. 우리가 모르는 정말 김봉식이 숨은 진짜 빌런일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김봉식. 개인- 이분이 또 무속 전문가예요. 아, 김봉식이? 여기 지갑에 어. 이게 부적을. 이만큼 들고 다니면서 얼굴 보면서 요새 뭐 안 좋아 그러면서 이 부적 한번 써봐 이렇게 아, 진짜? 부하 직원한테 진짜? 제가 그 받은 부하 직원 부적을 받은 부하 직원한테 부적을 봤어요. 김봉식이 그런 사람이에요. 와. 근데 핵심 멤버가 될 자격이 그렇지. 자격을 다 갖췄네. 자 무속에 굉장히 깊이 빠져 있는데 이 사람이 서울청장으로 올라올 때부터 경찰에서 말이 많았어요.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을 원래는 청장, 야 너 경찰청장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온다고 했는데 자기가 이 무속 말고 다른 좀 비사실이 있어서 자기는 청문회 통과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가 있었던 사람. 그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서울청장이었지만 실권자 경찰에서 실권을 그러면서 매우 가까웠는데 이 계엄에 대해서도 그 조지호 박현수 라인 얘기를 하는데 조지호 박현수 라인보다는 이 김봉식 박현수 라인이 직접 움직였는데 이상민과 함께 이 세 사람이 경찰을 주무르던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있구나 지금. 네, 서울에서는 알려지지 않고 경찰 내부에서도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대구 경북에서 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픽업됐어요. 그것도 청장 된 김봉식이 거기도 이제 룸사롱. 여기 룸사롱하고 제 비싼 기억 곳에서 다 모이는구나. 룸사롱하고 거기가 이제. 업자의 청탁 뭐 이렇게 엮여가지고 그게 이제 실명으로는 안 썼더라고요. 근데 그게 묻혔죠 계엄 때문에. 그러니까 또 다른 별건 사고 친 게 뭐가 있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면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김건희하고도 통화해야 이 실세죠. 실세고 네. 그리고 실세의 조건을 갖춘 게 확인됐으니까. 네, 조건을 그리고 갖췄어요. 그 양반만 지웠다면 홍정호는 우리가 왜 지웠는지 다 알아. 네네. 네. 윤석열도 왜 당연히 그건 지울 거고. 지울 거고. 왜 근데 김봉식이냐? 같은 날 왜 김봉식을 지웠냐 이거지. 김봉식이 일단 비화폰을 받은 게 작년 11월이거든요. 네. 이 사람 받을 자격도 안 돼. 네. 그렇지. 장관들도 못 받는 비화폰을 갖다가 몇몇 이상민이나 몇 명만 받았잖아요. 서울경찰청장이 왜 받냐고. 왜 김봉식이 뒤늦게 11월에 비화폰을 받았을까? 개헌과 관련해 밀접한 뭔가 역할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션이 있었다는 거죠. 김봉식이 이 내란의 핵심 실질적인 경찰의 실세였어요. 잘 안 됐네. 이런- 지우면 조지호를 지웠어야지. 그렇죠. 조지호는 아니고 안 지우고 조지호보다 김봉식을 김봉식. 지웠으니까. 네. 김봉식이 인사에도 다 개입. 집과도 밀접한 관련이. 그러면 3개월 전에 경찰이 그 타임이 11월. 일제 단속을 해가지고 누가 어디에 드나들었다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그 캐비넷에 담궈놨는데 그렇지. 그런데 이 탈옥시킬 즈음에 그렇지. 이거를 흔들어서 약점을 잡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캐비넷에서 나왔다면 그때 김봉식이 역할이 있었던 거 아닐까? 김봉식이 당연히 보고가 됐겠지. 서울청장이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런 추정인데 했을까요? 아수라장이에요. 왜냐하면 심우정은 어쨌든 그 시한부야. 우리 허수아비가- 검찰 출신이니까 누가 봐도 시한부예요. 시한부죠. 그 이창수- 사람 왜 안 간두는 거예요? 예? 왜 안 간두는 거예요? 심우정? 네. 버티라고 아니 하죠. 이창수가 먼저 튀었잖아요. 네, 뭐. 어떻게 동시에 튀어요? 말이 돼? 그게. 지가 먼저 텄어야지. 그러고 싶었겠죠. 그거 의자 뺏기 놀이에서 실패한 거죠. 아 그렇구나. 눈치 게임, 왕 게임 말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네. 뭐 검찰총장은 사실상 식물총장 되는 거예요. 됐죠 이미. 그렇죠. 보고도 안 들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도 안 해. 그리고 다 판사를 보는 거야. 근데 그런데 이 경찰 정보에 굉장히 의존해서 이 라인을 잘 보긴 해야 돼. 아주 축적돼 있고 매우 많은 정보. 이 정보를 그 용산에서 사적으로 계속 받아봤다는 박현수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가 있다. 용산에서 그 용산에 이 정보를 갖다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김봉식 주목해야 돼. 네. 여태까지 맞아요. 김봉식 그냥 원오브 댐으로 알았는데 아, 중요해요. 원일 가능성이 딱 보니까는 왜 그 세 명 중에 김봉식 김태효, 김봉식. 그리고 가정사를 갖다가 예입에서만 튀어나왔잖아요. 가정사 때문에 그렇지. 개인적인 맞아. 가정사 때문에 계엄을. 증인이 그 수사기관에 조사받을 때 보니까 그 당시에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그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비록 개인적인 가정사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해줄 수 없나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저도 들은 게 있는데 진짜 차마 말 못할 정도. 아, 그래요? 누구한테 들었냐면 충암고 동문회 있죠, 총동문회. 어. 거기서도 내부에서 뭐 열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중요한 것은 가장 친했던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 있잖아요. 다 벌어졌어요. 김 여사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 잘렸어요. 아니 형제들도 그렇게 잘렸어요. 형제들.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김건희 씨 가스라이팅이 정말 막강했나 봐. 솔직히 말해봐요. 뭐라? 여자들이 그렇게 하면 당해요? 가스라이팅 돼요? 아, 나 궁금해서 그건 그러거든요. 남자 나름이죠. 사람마다 틀려요. 아, 그럼. 저 사람 될것 여자 같은데. 나름 아니에요? 그런 뭐 하여튼 두 가지 요인이죠. 그래요? 하여튼 심하게 당했나 봐요. 예. 그래서 아. 부인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끊어졌다고. 네네. 바깥에서 얘기하고. 그러면 빨리 가자 이제 그만하자. 그래. 순수하지 않다. 자,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